적막한 시골 마을, 갑비 숨을 내쉬고 있는 노인. 그의 마지막 숨은 천천히 잦아들고 죽었나. 그래 보입니다. 눈깔이 함 더 디비 봐라. 확실히 가십니다. 류 모케이한테 아들이 하나 있다. 얘 몇 년 전에 한번 본 거 같구만요. 걔한테 연락해서 상 치르라 캐라. 있어봐라. 류 해국이 조상 치르고 나면 서울 올라가겠죠? 지가 여서 뭐 할 끼고. 허기사 류씨 아저씨도 서울 사람이었은 게 묘도 서울 구망에다 쓰겄네요. 한편 그 류해국이란 사람 아무 때나 벌컥 찾아오지 말고 먼저 전화부터 해. 그래, 수연이 유치원으로 만나러 가지 말고. 애 헷갈리니까. 알았어. 당신 힘들다는 거 알지만 서로 어렵게 결론낸 거 후회하지 않게 각자 열심히 살자. 그래. 집 구했어? 가주는 게 지한테도 좋고 다 좋다 아이가. 아버님 댁에 가 있을 거야. 아버님 댁에? 왜? 류 모켜이도 지그 고양이 발 뻗고 안 눕겠나. 그렇게 싫다고 7년 가까이 찾아뵙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갈 수 있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여기가 살고 싶다고 아무나 살 수 있는 데가. 안녕하십니까 박민욱 검사님. 여기는 꽤나 깡촌으로 보이는 한 어촌. 누구... 류해국씨 옮기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류 선생 덕에 공기 좋은 곳에서 일하게 되시다. 유감입니다. 근데 듣자하니 류 선생도 상처뿐인 영광 아니요? 뭐 직장도 잃으시고 사모님과도 그렇게 되시고 오히려 내가 유감입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제가 틀렸습니까? 잘못이 아닌 세상에 사는 게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나 나나. 장례식 분위기와 함께 매우 스산해진 마을. 응당 와야 할 자리에 온 이방인,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 이장이네. 이거 와서 요즘 이런 건 굴거는 해야 안 되겠나? 여서는 다 합니다. 가족이라곤 류해국 하나, 지인이라곤 마을 사람들뿐. 그래, 내 읍내 나가면 들릴게. 사실상 그냥 고스톱판이 되어버리겠죠. 그럼 고생들 하세요. 면사무소 가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단 말이지. 예, 의원님 확인은 받으셨죠? 마을에 온 경찰이 그냥 돌아가려고 하자. 잠깐만요. 사망자 확인 안 하고 그냥 가십니까? 확인 다 했는데요. 누가요? 이장님이요. 아니, 정식으로 의사 소견을 받고 가시는 거냐고요. 그건 낮에 이장님이 전화로 시내 의원한테 확인 받으셨다는데요. 예? 전화로 뭘 확인받아요? 원래 이런 노환에 의한 자연사는 절차가 그리 빡빡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최소한의 정식 절차는 밟아야죠. 김 원장, 내일 와줄 수 있지? 그래, 와서 사망 증명서 떼거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주먹구구로 하면 되나? 절차는 밟아야지. 됐지? 예. 대충이나마 상황이 정리되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류해국. 이놈 봐라. 환영 받지 못하는 이방인, 그리고 수상한 마을. 윤태호 작가의 이끼입니다. 제가 한국 웹툰에서 꼽는 3대 명작은 꼬마비 작가의 살인장난감, 최규석 작가의 송곳, 그리고 윤태호 작가의 이끼입니다. 그리고 그중 제1로 꼽는 작품이 오늘 소개드릴 이끼죠. 이 작품의 시놉시스는 매우 간단합니다. 류해국이라는 주인공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살던 작은 산간마을에 정착하려다가 겪는 일을 다룬 작품이죠. 다만 그 마을이라는 녀석이 굉장히 수상하고 뻑적지근한 느낌이라 그렇죠. 이 작품에서 제일 처음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사회 특유의 음습한 기운입니다. 이장 혼자서 통솔하는 마을에서 가장 먼저 이상함을 느끼는 포인트는 사람이 죽었는데 사망증명서 하나 없이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죠. 이끼에서 드러나는 음습함이랑 굉장히 모호한 구석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안 삼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같은 말을 해도 누군가는 욕을 먹고 누군가는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죠. 아무리 아버지의 일이라지만 마을 사람들이 무슨 해코지로 했을까요? 누가 봐도 노안으로 돌아가셨는데 사망증명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영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글쎄요, 적어도 류해국에게는 이상한 일이고 67세 남자가 늙어서 자연히 사망했다고요? 이장한테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죽이기라도 했단 말인가? 마을이 류해국에게 스며들고 류해국이 마을에 스며듭니다. 꼭 류해국이 보지 않더라도 이 마을에는 수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수상적인 부분이란 건 류해국 개인의 생각이 불과하니까 우리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접근합시다. 상대주의 아니겠습니까? 이 마을에 살기 위해선 개인의 소유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마을 공동의 것이고 공동의 것은 늘 창고에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매점은 사랑방처럼 이용됩니다. 딱히 뭐 돈을 내고 사는 느낌은 아닙니다. 시골은 도시보다도 분주합니다. 류해국은 분명 남들이 밭일 나갈 시간에 집안이 있음에도 눈빛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조금 수상한 점을 밝혀내죠. 아버지의 집 바로 아래에 커다란 굴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왜
노구의 몸으로 이 굴을 팠을까요? 다시 류해국의 입장입니다. 왜 이 마을 사람들은 마을 이웃의 아들이 전입왔는데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톨도 안 꺼낼까요? 이 마을은 구성원들끼리 수상할 정도로 끈끈해 보입니다. 이장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이장님이 말하는 대로 모여들죠. 대체 이 마을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아니 애초에 끈끈한 이웃이었다면 남의 집 아래에 굴을 파놓을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류해국의 마음속에 의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 마을은 이제 어둠의 온상입니다. 늘 그랬었죠. 그는 이 말과 상극입니다. 문제를 삼으며 문제가 안 되는 일들을 꼭 붙들어잡고 문제 삼는 류해국. 여서는 다 이래 합니다. 류해국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을은 개개인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비교적 큰 사회 얘기를 하기 전에 류해국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먼저 말해보죠. 류해국은 소위 말해서 부러질 듯 꼿꼿한 사람입니다. 일을 하는 능력도 좋았고 미인인 부인과 결혼을 했으며 꼼꼼한 성격으로 늘 이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늘 마지막 한 발짝에서 그놈의 성격이 발을 붙잡았지요. 이렇게 말하면 류해국의 정의로움이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만 같지만 실제로 류해국은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는 타인을 꼼꼼하게 알고 싶은 마음에 학창시절부터 주변의 사람들을 기록해왔습니다. 학급 일지를 담당하게 된 것을 계기로 반 아이들 하나하나의 성적과 인적사항을 기록해 그 아이들을 분석해 처세하며 살아왔죠. 가정생활은 어떤가요? 류해국은 아내의 고충을 나누는 남편이었습니다. 살림을 아내에게만 맡겨두고 내버려두는 남편은 아무래도 좋은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해 아내가 쓰는 가계부를 꼼꼼하게 읽으며 어느 부분이 빠졌고 어느 부분이 미흡했는지 하나하나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갔죠. 류해국의 행동은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영문을 몰랐죠. 전학을 자주 다녀서 오랜 친구가 없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일 거라 생각했던 반의 일진이 왜 자신에게 이유 없는 폭력을 행사하는지, 부모님이 이혼하고 새어머니를 가진 반장이 가정에서 충분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해 외로움을 느낄 것임이 분명한데도 왜 자신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새엄마가 부끄럽지 않거든. 우연히 발견한 기혼 여성들의 수다 카페, 그 사이트에서 평생 자신이 좋은 남편인 줄 알았던 류해국은 아내의 눈으로 본 자신이 어떤지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류해국은 인간 쓰레기였죠. 사사건건 아내를 의심하고 신경쓰고 어느 하나 대충대충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주지 않는 요만큼의 정도, 신뢰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내버리고 시골로 가게 된 이유도 결국 성격 때문이었죠. 초반에 나온 박민욱 검사, 이 사람과의 악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가끔 미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길 가다가 지가 잘못했는데 뒷목 잡고 누워버리는 사람들이죠. 사실 뒤가 없는 인간을 만나면 그냥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도망가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미친놈 앞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류해국은 어떤 의미에선 지도 더한 또라이라서 슈퍼에서 작은 시비가 붙었을 때 혼자 넘어지던 상대를 붙잡아줬다는 이유로 그 미친놈이 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류해국은 대쪽 같은 인간입니다. 사과하면 합의가 가능했지만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길 가다 똥 밟았다 생각할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심지어 검사라는 인간이 나서서 주인공에게 그냥 사죄문 쓰고 벌금액을 줄이려고 권하고 은근슬쩍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에 화가 나 이제는 상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박민욱 검사를 옷벗게 만드는 것에 집중해서 그와의 분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8개월간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박민욱 검사와의 진실공방전에서 승리하여 박민욱 검사는 어촌마을로 좌천되었죠. 그리고 그 꼿꼿하신 류해국 양반이 얻은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네요. 일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중하세요. 그렇게 말했던 회사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회사 사장님의 권고사직, 가정을 내팽개치고 직장도 잃은 남편의 그 꼿꼿함에 미쳐버린 아내의 이혼 소송. 류해국에게 남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어떤 부분이 나에게 문제점이었는가? 혹시 내 이 성격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자신이 좌천시킨 박민욱 검사에게 단 하나를 물어본 것이겠죠.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자기 자신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된 류해국이 자신의 꼿꼿함으로 망가진 인간에게라도 그 정당성을 얻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류해국은 마을에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어찌저찌하여 정당방위라고 우길 수는 있겠지만 결국 누군가를 죽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은 확신이 되죠. 이 마을에는 무언가 수상한 구석이 있다. 반면 결국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것은 똑같으니 류해국은 마을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게 됩니다. 야가 도대체 왜 이 절벽에서 죽어있느냐 말이야. 그럼 누가 죽이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아차, 류해국이 마을에 스미는 것만큼 마을도 류해국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지면상 1부에서는 간단한 오프닝이랑 주인공에 대한 소개만 했고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끼를 리뷰해보죠. 그럼 다음 리뷰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